예문으로 교재를 놓고 잠깐만 미안해요. 자, 봅시다. 우리 어디까지 했나? 이차함수의 표준형까지 하면서 그 평행이동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죠. 그쵸? 단원마무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은 조금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하고요. 134, 135에서 혹시 질문 있나요? 134, 135 질문 있어요? 34. 응? 3다시 거기서 질문 있냐? 없어요? 130 140에서 141 질문 있나요? 없나요? 142에서 143 없어요? 140, 141, 142, 143 질문 없으면 끝내고 단원 마무리 피드백은 이따가 여기 강의 끝나면 그때 해도 되지. 그러니까 오늘 거 분량 자체가 개념 설명만으로는 그렇게 수업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소화를 못할까봐 좀 불안하긴 한데. 그러면 요거 오늘 거 설명을 좀 하고 이 거듭거듭 얘기하지만요. 이게 이 중3 과정부터는 내용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 내용을 모르면.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기억을 하든 책에 있는 방식으로 기억을 하든 어쨌든 간에 내용을 기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148페이지 봅니다. 페이지 148이고요. 지금 하는 얘기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36단원의 이름이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잠깐 하면요. 어떤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냐면 기본형인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포물선의 그래프다. 포물선이라고 하면 물건을 그렸을 때 나오는 이런 모양, 곡선의 모양을 갖는 것을 포물선이라고 하는데 얘는 A 값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 되기도 하고 위로 볼록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좌우가 어떻다? 대칭이다. 그렇죠? 그래서 A가 A가 양이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이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진다. 꼭지점은 0,0이다. 축의 방정식 x = 0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를 x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시키면 x 자리에 p 대신에 다시 x 자리에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x에서 p만큼 뺀 것을 대신 집어넣자 했어요. 그래서 y는 a의 x-p의 제곱으로 얘가 x축으로 p만큼 이동한 그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얘는 좌우로 움직이는 거 x방향이니까. 그쵸? 그 꼭지점이 0,0에서 p,0으로 바뀌고 축의 방정식이 x = 0에서 x = p로 바뀝니다. 그쵸? 그리고 특히 증가와 감소하는 구간이 꼭지점의 x좌표, 즉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으면 증가할 때 감소하는 감소 그래프였다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는 증가 그래프로 바뀌어진다. 아래로 볼록일 때 이런 얘기들도 했었어요. 그쵸? 중요한 건 뭐야? 얘가 x축으로 바뀌니까 x 대신에 x에서 p만큼 뺀 x-p를 x 자리에 대신 집어넣었구나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요 y 자리에 y 대신에 y-p를 대신 집어넣습니다. 선생님들 책에는 이런 식인데요. p가 아니라 q입니다. 이런 식인데요.
이거 정리된 식이라고 했죠?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얘가? 여기 있어서 y-q는 ax 제곱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뺀 만큼 다시 이동한 만큼 빼서 대입하는 것이 맞다. 공통적이다. 그죠? 그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x, y 모두 방향으로 p만큼 이동시켰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x 대신에 x-p를 y 대신에 y-q를 x자리와 y자리에다가 대신 집어넣은 형태가 되더라. 이렇게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와 같은 이런 꼴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렀어?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불렀어요. 얘의 값에 따라서 양이면 아래 블록, 음이면 위로 블록을 선택을 하고 꼭지점인 P와 Q를 찍은 다음에 아래로 블록 또는 위로 블록으로 그리는데 Y좌표에서 얘가 음이어서 아래쪽에서 만나는지 또는 양이어서 뭐 위쪽에서 만나는지 정도도 표시를 해주면 꼭지점과 이 정도만 표시해주면 계략적인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개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략적인 형태, 아주 자세하고 세세하게 그린, 아주 정밀하게 탁 그린 그 그래프가 아니라 내가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만 개형을 그려볼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표준형식으로. 이거. 그러니까 오늘 지금 갑자기 그 일반형이라고 하는 얘기를 갑자기 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항상 표준형으로 문제를 주면 되게 편하고 좋겠죠. 근데 표준형으로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같은 얘가 2차가 있으니까 2차 함수라고 했던 그 식, 일반형의 식을 가지고 어떻게 표준형을 찾고 꼭지점을 찾고 하는지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y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와 같이 완전 제곱식 만들고 남는 수 밖에 이렇게 써놓는 이런 걸로 바꿔 가보자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이거 같은 2차 방정식에 뭐 근의 공식 뭐 a 다시 x는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만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c 했을 때 아주 세세한 거 이거 뭐에 나온다고요? 서술형 문제로 학교 시험에서 등장합니다. 이건 기억은 해놔야 돼요 라고 얘기했던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얘는 이 과정을 굳이 기억할 필요 없다. 문자로 된 거를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숫자로 ABC가 주어졌을 때 표준형을 만드는 거는 확실히 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가지고 이 문자를 가지고 이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잘 기억하고요. 영상을 한 2번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것만 돌려가면서 확인을 좀 해보세요. 자, 첫 번째 항에는요 2차 항의 개수 A로 어디까지? 1차 항까지 묶습니다. 그러면 A에 X제곱하고 전개했을 때 B가 나오려면 얘는요 A분의 B라고 적어야 돼요. 이렇게 전개해봐 B 나오잖아. 그쵸? 플러스 C로 했고 여기를 비워둔 이유는요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맞는 애를 맞춰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 알고 요거 찾을 때 어떻게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절반의 제곱으로 찾았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A분의 B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2A분의 B의 제곱이니까 4A 제곱분의 B 제곱이고요. 생각해봐요. 내가 임의로 무조건 더해주기만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더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 제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있다 왜 이렇게 튕겨놨냐? 여기 이 안에 필요 없는 애거든.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해요?
괄호를 풀어서 밖으로 나오려면 얘는 반드시 얘랑 곱해가지고 이쪽에 더 빼줘야 되겠네요. 맞나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마이너스 4a제곱에 a 곱하면 4a분의 b제곱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거 통분해서 쓰고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쓰면 a에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여기 있잖아. 이거의 제곱이라면 그럼 이게 여기 와야죠. 그쵸?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완전 제곱식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맞춰 넣었던 숫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4a로 하면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와 같이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표준형과 얘를 비교해서 보면은요, 여기가 p인가요? 마이너스 p인가요? 마이너스 p죠? 그쵸? 그럼 여기는요? q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지점을 뭘로 잡아? p, q를 잡잖아요. 그쵸? 이 식에서. 그쵸? 그럼 여기는요? 마이너스 2a분의 b, 요거 따따따 했습니다. 그럼 따따따 쓸 정도로 얘는 의미가 없는 애예요. 뭐가 의미가 있느냐? 얘가 의미가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 2a분의 b. 우리가 추계방정식을 쓸 때 어떻게 해요? 꼭지점에 무슨 잡혀? x 잡혀. 즉 x 이퀄 p가 추계방정식이야. 근데 저렇게 풀어놓은 일반형에서 유도해가지고 생각해봤더니 추계방정식이 어떻게 표현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와 같이 표현되더라. 요건 기억해야 돼. 마이너스 2a분의 b. 알겠죠? 요거는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뭐 시간 많으면 이거 외워두고요. 근데 굳이 외울 필요까지도 없이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y축과의 교점인 c를 물어봤는데요. 자, y축과의 지금 여기가 얘가 1이고요. 추계방정식 2고요. 얘가 3이에요. y축과의 교점인데 얘 다른 말로 하면 뭔가요? y? 그렇죠. y 절편이냐. y 절편이란 말은 y축에 의해서 잘라진 편, 조각이라는 뜻이야. 즉 y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뜻이야. y절편이란 말 자체가. 그 y절편은 어떻게 구해요? x에다가 0 집어넣은 y의 값을 구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 y절편 찾는 게 y절편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저기서 볼 필요 없고요. 여기서 y절편은요,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누구 남아요? 6은 남죠? 그쵸? 이겁니다. c예요. c가 뭐라고요? y절편. 참고로 y는 ax 플러스 b에서 y절편은 누구였어요? b였죠. 얘는 뭐예요? 기울기는 뭐예요? x의 진단한 분의 y의 진단한 x. 그 내용 기억하지 똑같이 기억해야 돼, 이거. 그쵸? 꼭지점 p, q인데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땡땡땡이다. 뒤에 거는 기억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다 하면서 추계방정식은 x 이퀄 p인데 걔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또 y좌표는 x가 0일 때 y값, 즉 y축과 만나는 점인데 x에다 0 집어넣으니 뭐가 나오더라? c가 나오더라. 그래서 0, c라고 쓸 수 있더라 하는 것을 기억하면 돼. 그렇죠? 자,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요거 기억하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뭐? 저 표준형 만들어가는 거 습자로 해보는 거 실제로. 자, 예를 들어서 y는 거의 책에 있는 걸로 합시다.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5. 자, 여러분들 이거 해보는 거 편하게 해보라고 이거 짝수 줬어요. 나누어 떨어진 정수꼴로 탁 나오게 해줬어요. 여러분들. 첫 단계에서 뭐라고요? 2차항의 개수를 어디까지 묶으라고요? 1차항까지 묶으라고요. 그리고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해서 가로를 치고, 그래서 2에 x제곱 마이너스 6x 가로 넓게 플러스 5입니다. 그죠? 자, 이게 맞게 잡았는지는 어떻게 보면 돼? 전개해서 확인하면 돼요, 그냥. 알겠죠? 전개하는 거 아무것도 안 걸려. 5초도 안 걸려, 3초도 안 걸려, 2초도 안 걸려, 0.1초도 안 걸리잖아. 그치?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절반에 제곱하라 그랬어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9 하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해서 얘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나오라고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러면 2배에 요거는 뭐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했어요? 뭐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완전정식 만들기 위해서니까 x-3의 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13 이렇게 찾으면 돼요. 어렵나요? 숫자가 어려운 숫자가 아니니까 문자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문자로 했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꼭지점은요. 요거 보고 반대니까 3, 요거 보고 되니까 마이너스 13. 두 번째 뭐예요? 축의 방정식은요. x 이퀄 3. 누구? 꼭지점에 x좌표. 세 번째 y좌표는요. 여기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여기서 본다. x일 때 여기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거 뭐예요? 0,5. 여기서 해도 돼요. x일 때 여기 집어넣어 계산하면 됩니다. 귀찮잖아. 여기서 그냥 바로 보이는데. 그치? 이게 y좌편이에요.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적으로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랬죠? 뭐 하기 위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기 위해서. 그래서 3, 마이너스 13. 여기 꼭지점이고요. 추계방정식이 t x 이퀄 3이니까 요거로 좌우가 대칭인 겁니다. 하고 y절편이 지금 5라 그랬죠? 그렇죠? 지금 2차 개수 양이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5인 얘를 이렇게 동안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몇 개의 정보만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봤어.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2차 함수의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네. 한 번 더 해줄까요? 약간 좀 어려운 숫자를 해줄게요. 딱 까놓고 해서 더럽게 그 숫자 더러운 것들 한번 해봐줄게요. 왜냐하면 여기는 나누면 탁탁탁 떨어지는 정수가 되는 숫자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도 귀찮지 않았어. 귀찮지 않아야 돼요. 이 정도면 귀찮지 않았어요. 그쵸? 네, 조금 더 복잡한 숫자로 y는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3 x 플러스 1 숫자 보는 것만으로 숨이 턱 막히죠? 귀찮다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해봐주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정수를 할 때와 이 분수를 할 때가 굉장히 달라서 그래요. 방식이 다른 건 아니야. 근데 느낌이 확 달라요. 입니다. 2차항의 개수를 어디까지 묶으라고요? 1차항까지 묶으라고요. 3분의 1 x제곱. 봐봐요.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오면 돼요. 그럼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3분의 1 곱하기 네모한 게 마이너스 5분의 3 네모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3 하면 되네요. 마이너스 5분의 9 x 이렇게 돼야 돼요. 맞는지 틀린지는 어떻게 확인하면 돼? 곱해서 맞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쵸? 아까 넓게 잡고 플러스. 요거 어떻게 잡으라고요? 요거의 절반의 제곱.
그럼 절반의 제곱이라고 하니까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곱하기 2분 하면 돼요. 10분의 9의 제곱이니까 100분의 81 더한 만큼 어떻게 하라고요? 빼라고요. 100이 아니라 10입니다. 미안해요. 그쵸? 5이 10이니까 그럼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곱해서 나가라고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0분의 27 정도 되나요? 그쵸? 이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100이 맞네요. 미안합니다. 100이 맞죠? 제곱하는 거니까 100이 맞죠? 그쵸? 선생님이 점심 먹고 저녁 비슷한 건 아무것도 안 먹고 커피 한 잔 마셨더니 지금 이렇게 붕 떠있어. 그래서 좀 먹었어야 되는데 되겠죠? 그럼 10분의 9의 x 어떻게 금방 찾았어요? 그렇게 금방 맞췄잖아요 우리가. 그치? 하고 100분의 100이니까 더하기 100분의 73 이렇게 나오겠죠. 숫자가 들어오는데 그냥 할 수 있죠. 원칙에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를 하고서 가면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숫자가 조금 지저분할 뿐인 거죠. 그렇죠? 확인 1번 한번 빈칸 채워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확인 1번은 빈칸 채우고 거기 꼭지점 찾고 추계방정식 찾고 y절편 찾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게 이게 y절편이 아닙니다. 이게 y절편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선생님 이렇게까지 얘기해주는 이유는 그렇게 늘 많이 헷갈려 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 했으면 개요도 한번 그려보면 좋긴 한데요. 선생님이 그냥 그려줄게요. 여러분들 그리기 귀찮잖아요. 공부는 선생님만 하면 되죠. 여러분들은 굳이 할 필요 있겠어. 그치? 이차계수가 음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고요. 여기 x 이퀄 4가 추계방정식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7이니까 우리 친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는 이렇게 꺾이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모양이. 그리다 보니까 뭐 꺾이게 보이도록 그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얘를 꺾이게 그린다든가 아니면은 이 아래쪽이 이렇게가 돼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만다든가 이렇게 하면 의도적으로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면서 내가 못 그려서 이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모양이 틀린 모양이다 라는 거는 알고는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 괜찮아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거의 80%의 문제들 못 푼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이 표준을 만드는 거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는요, 여러분들 수능 시험 볼 때까지 무던히 계속 씁니다. 수능 시험에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자, 개념 2번입니다. 두 가지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예요. 자, 거기에 2차 함수 y는 x제곱,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x축의 교점, y축의 교점을 얘기했어요. 말이 좋아서 x축의 교점, y축의 교점인데 사실 뭐예요, 이거? 그냥 x축도 맞을편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첫 번째, x 절편은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y에 0을 집어넣었을 때 무슨 값? x 값이에요. 그러니까 a, 0의 형태로 써질 거고요. 근데 y 때 0 집어넣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 2차 방정식이니까 최대 2개까지의 x 값이 등장해요. 왜? 2차 방정식이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2차 함수하고 싶지 않았나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2차 방정식이 나와요? 네. 고등과정 가면 이게 2차 함수인지 2차 방정식인지 2차 방정식인지 막 뒤집어 해가지고 문제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y에다가 0 집어넣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두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어디? y축 다시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y는 ax제곱 bx 플러스 c라고 하면 얘 y에 때 0 집어넣고 2차 방정식 이렇게 풀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와 같은 x축과의 교점 알파 베타가 나온다고요. 될까요? 네. 두 번째, 그 y 절편은 아까 다 얘기했죠? 뭐예요? x가 0일 때의 y 값이 구해지는 거고요. 따라서 뭐예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상수인 c가 y절편이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참고로 고등과정 가면은 지금 이 내용 가지고 봐봐 y에다 집어넣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나 2차 방정식의 두분 알파 베타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절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그러면은 얘는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를 따져보려면 2차 방정식 흔히 몇 개예요? 라는 걸로 바뀔 수가 있어. 그쵸?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즉 요게 때 여기서는 요거로 만든 2차 방정식의 무슨 식?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알파 베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x축과의 교점이 만약에 얘가 0과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x축과 이렇게 한 점이 만나서 중근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x축과 만나지 않게 이렇게 붕 뜨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교점의 x축과 교점의 개수는 0개 이렇게 합니다. 별내 없죠? 거기 지금 통쌤의 포인트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 그쵸? 위에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 y에 때 0 집어넣고 2차 방정식 플러스 나온 두 분이 x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라고만 얘기했는데 왜 그렇다고요? 라고 하면 그 그때 얘기를 다시 써놓은 거예요. 그쵸? 네. 예제 2번을 풀어주고 넘어갑니다. 볼게요. 예제 2번이에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의 그래프가 x축과의 교점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 x축과의 교점은 y절편이니까 y에다 0 집어넣었을 때 x값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8은 0에서 4, 2, 마이너스니까 x는 2 또는 4에서 x축과 만나는 거야. 그럼 따라서 이게 끝이 아니라 2,0, 4,0으로 점에 뭐 표시 방법으로 적어줘야죠. 그렇죠? 그 점을 찾으라고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좌표를 찾으라 했으면 좌표의 모양을 써야죠. 무슨 말인지 가죠? 네, 거기 확인 이거 빨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이 좀 부족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막 적어줬는데 훅훅 넘어갔다? 영상 돌려가면서 다시 필기를 쭉 해보면은 그것도 도움이 돼요. 특히 이런 얘기들은 고등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것들을 별 내용 아닌데 그냥 중고등부 내용을 그냥 구분해놓은 것 뿐이에요. x축과의 교점에 x좌표를 거래, 좌표를 못 구해, 좌표를 못 구해. y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은 0이고요. 이 차항은 무조건 양으로 바꿔놓고 풀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풀어도 돼요. 선생님 그냥 알아서 풀게요. 2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그리고 1, 3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죠? 그래서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요. 자, x는 1, 2분의 3 이거 두 개 나오고 1,0 2분의 1,0 같이 x절편의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요, 표준형 바꾸는 거, 표준형을 바꿔가지고 꼭지점과 축의방정식을 찾는 거, 또 x축, y축으로 얼마큼 이동한 거, 그 얘기를 살짝 해야겠구나. 그 얘기 했으니까. y는 a의 x-t의 제곱 플러스 q.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걸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얘는 y는 a의 x-t의 제곱 y는 a의 x제곱 플러스 q 얘네들이 각각 다 다른 이차함수의 식이야. 그냥 그렇게만 만약에 배웠고 이게 얘를 평행이동하는 그래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그래프를 평행이동 다시 시킬 때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말이 나와. 그래서 얘네들을 x축으로 이동하고 y축으로 이동하고 xy축으로 모두 이동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봐봐요. 지금 4번 같은 경우는요, 얘를 가지고 어떻게 이동하는 형태인가요? 지금 묻고 있어요. 그쵸? 그럼 뭐 보면 되냐면요, 이동하기 전에 0,0이었던 애가 꼭지점이 어디로 갔는지 꼭지점만 구해보면, 봐봐. x좌표는 이렇게 이동했고, y좌표는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플러스 t만큼 이동했어요. 라고 그냥 적어주면 돼. 그럼 여기서 문제. y는 2의 x-3에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5는 y는 2x 제곱의 그래프를 어느 방향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하네요 라고 우리는 지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를 다시 x축으로 1만큼 더 이동시키고요 y축으로 2만큼 더 이동시키세요 라고 하면 y는 2배의
x 플러스 3에다가 이동한 만큼 어떻게 하라고 했어? 빼라고 했어? 더하라고 했어? 빼라고 했죠. 더하라고 했어. 이동한 만큼 빼서 대입하라고 했잖아요. 이동한 만큼 빼서 대입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했어? x 자리에 x-p를 대입하라고 하는 거 이동한 만큼 빼서 대입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1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다시 빼기 5인데 이동한 만큼 더 빼야 되는 거잖아. y-2가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두지 않고 어떻게 여기다 둬야죠. y좌표는 어떻게 이동한 만큼 더한 꼴이 되었긴 했으나 이동한 만큼 뺀다는 공통의 규칙에는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왜? 원래 여기서 뺐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넘어온 것 뿐이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동했으나 또 한 번 더 이동하면 이동한 만큼 더 빼서 대입하면 돼. 즉 여기에다가 빼기를 더하면 돼. 빼기를 더해서 넘겨오면 돼. 이해가요? 빨리 대답해. 소연이 이해갔어? 응. 원래는 얘는 x 대신에 누가 들어온 거야? x 플러스 3이 들어온 건데 얘는 x에 이동한 만큼 빼서 들어온 거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쵸? 얘는 원래 넘어와서 y 플러스 5 여기에 y 플러스 5로 있었는데 얘는 y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동한 만큼 빼서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만큼 혹은 얘는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만큼 빼가지고 대입한 애야. 더 이동한다면 어떻게? 여기에다가 더 빼주면 되고 여기에다가 더 빼주면 되는데 어떻게? 넘어오는 거야. 이해갔어?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추가로 이동한다고 해서 별게 없다고 그래서 공통의 규칙 뭐야? 이동한 만큼 빼서 대입해라.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그 페이지는 아까 개념책 페이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bc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펜이 있으면 펜으로 사자성어 하나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빨간 펜을 여기다가 그냥 확 띄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한자 맞아요. 뭐겠어? 왼쪽 같다, 오른쪽 다르다. 오랑캐 일자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들이 아는 그 한자 맞아요. 좌도봉이 왼쪽 같다, 오른쪽 다르다예요. 자, 결론을 내놓고 이제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좀 볼게요. 지금 페이지 150페이지고요. 페이지 150페이지고요. 거기에 이제 할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a, b, c의 부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결정된 부호에 따라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a의 부호. a가 양이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이면 위로 볼록인 그래프 그려집니다 하는 얘기 계속 해왔어요. 그쵸? 자, 두 번째, b의 부호입니다. 자, 우리는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와 얘 표준형으로 바꾸면 y는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플러스 따따따. 얘는 기억 안 해도 상관없다고 계속 얘기하죠?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예요. 근데 기억을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얘를 가지고 표준형을 만든 얘와 얘가 같은 식이라고 하면
축의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축의 방정식 x 이퀄 p, 즉 꼭지점 x 좌표죠? 여기서는 뭐예요? 마이너스 2의 분의 b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a가 양이라 가정하고 축이 x 이퀄 p가 y축의 오른쪽에 있으면, 즉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면 p는 양일까요? 음일까요? 양이겠죠? 그럼 모두 양이에요? 마이너스 2a 분의 b도 양이에요. 그러면 음수 없애서 2a 분의 b라고 따지면 얘는 음이겠죠? 그러면은 어떤 두수를 곱해서 음이 나왔기 때문에 AB의 부호는 반대겠죠. 다른 말로 하면 다르겠죠. 그쵸? 지금 축이 Y축 중에서 어느 쪽에 와 있어요? 오른쪽. 우측에 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와 있으니까 다릅니다. 그쵸? 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으면 달라요. 뭐가 달라요? AB 부호가 달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그래프를 보고 아래로 볼록이네? 근데 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AB 부호 다르니까 B는 음이겠네? 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이해가죠? 그죠? 그 다음 만약에 이번에는 축이 어느 쪽? Y축의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고 쳐봐요. 그럼 x 이퀄 p가 여기 있겠죠? p는 뭐예요? x 값이니까 음의 값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도 음이고요. 그러면은 2a분의 b도 양이에요. 그럼 a, b의 부호가 어때야 돼요? 같아요. 같다입니다. 같다는 동이에요. 그쵸? 축의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뭐가 같아요? A, B의 부호가 같아요. 봐봐요. 축이 왼쪽에 있으면 A, B의 부호가 같고요.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A, B의 부호가 다릅니다. 이거 의미 이해 가겠어요? 그쵸? 문제집이나 그 책 같은 데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그냥 선생님 여러분들은 설명하기 편하고 기억하기 편하라고 그냥 적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동이가 뭐라고? 축이 왼쪽에 있으면 AB 부호가 같고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AB 부호가 다르다. 자동, 우이 이렇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세 번째 뭐의 부호가 남았어요? C의 부호입니다. C의 부호인데 C는요 무슨 절편? Y 절편. 봐봐요.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여기가 C예요. 그럼 C는 양이겠어? 음이겠어? 양이겠죠? 만약에 이렇게 만나면 여기가 C예요. C'이나 칩시다. 얘는 뭐예요? 음이겠죠? 그래서 C가 양이면 X축 위쪽에서 Y절편이 만들어지고요. 그쵸? C가 음이면요 X축 아래쪽에서 Y절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원점 통과하면 C는 여기겠죠. 그쵸? 누가 많아져. 그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하면 얘 개혁을 그리라고 하면 일단 표준점을 그려야지 뭐 개혁을 그리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맞죠? 근데 이거의 부호만으로 바로 그려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가 음이니까 위로 올라오기에요. A, B의 부호가 같죠? 축이 어느 쪽에 있어요?
좌동이니까 이쪽에 있어요. 우측이 이쪽에 있고 y좌편 어디에요? 5죠? 그쵸? 그러면은 어디에서? 이렇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개형이 금방 그려지네. 이런 식으로 개형을 금방 그려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 문제 풀 때는요,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수점 더 알아야지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표준형을 만들어요. 그럼 이거 왜 했냐? ABC의 부호를 결정하는 문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3번 같은 경우, 오른쪽 개념 체크의 3번 같은 경우에 그래프가 주어져요. 이렇게. 그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ABC의 부호를 결정하세요 라고 하면 아래 블록이니까 A는 양이에요. 그 다음에 축이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A와 부호가 같은 B도 양이에요. 맞아? 너무 빠른가요? 아니죠? Y축과 어디서 만나요? 음에서 만나니까 C는 음이에요. ABC가 부호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참고로 여기에 아마 없는 걸로 선생님 기억이 보이는데 뒤에는 있으면은 함수 여기 내용 들어가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자, 참고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지금 요거 갖고 abc의 부호를 결정했잖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부호는 어떻게 결정해요? 위가 1이에요. 이 식이 여기에다가 x값 얼마 집어넣으면 나오는 함수값이에요? x 이퀄 1 집어넣으면 나오는 함수값이에요. 즉 여기 1의 값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x가 1일 때 함수값 양인지 양인지 확인돼야 안 돼? 되죠? 그죠? 그럼 문제마다 이런 식으로 줘요. 다. 그러니까 딥다 그냥 아무 숫자 없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a-b 플러스 c의 부호는 어떻게 결정해요? x한테 얼마 집어넣어요? f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나오죠? 집어넣어봐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9분의 1 a 더하기 3분의 1 b 더하기 c는요? f 몇이에요? x가 얼마 집어넣으면 이런 식이 나와요? x가 얼마 집어넣으면 3분의 1 집어넣으면 9분의 1 아니야? 3분의 1 집어넣으면 3분 나오잖아. f 3분의 1 값이 x가 3분의 1 때의 함수 값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문제. a 더하기 3b 더하기 9c 이건 어떻게 하면 나오나요? 저희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실제로 여러분들 다른 문제 가면 다 이런 문제 있어요. 지금 이 책 자체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니까 지금 안 나오는 것 뿐이거든요. 봐봐요. 원래는 이 앞에 있는 애가 보통 숫자가 1이 아니라 어떤 특정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가 나왔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얘로 묶어요. 이렇게. 그럼 9분의 1 A, 3분의 1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F3분의 1이잖아요. 아까 했던 거. 거기다 곱하기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부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얘의 부호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뭐 확인 1번도 굳이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따 따져보면 돼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따져보면 돼요. 좌동을 이용해서. 어렵다. 거기에 유형 문제들을 좀 풀어주면서 가고 싶은데요. 지금 선생님이 했던 얘기들 거의 다 거기 들어있어요. 유형 문제. 뭐 넓이 구하는 거는 뭐좀 이따 하고요. 이 내용 설명이 빨리 끝나야지 그것도 좀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내용 설명을 좀 빨리 할게요. 2차함수의 10 구하기입니다. 2차함수의 10 구하기. 어떤 특정한 조건을 주고요. 그걸 가지고
이차함수식을 유추하거나 아니면 찾아내거나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봐봐요. 보통 우리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나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와 같은 식 두 개를 이용해서 이차함수 식을 찾아요. 근데 봐봐요. 이 식은 어떤 것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 식은 꼭지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식이에요. 그쵸? 얘는요, 꼭지점에 상관없이 점을 가지고 미지수 3개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봐봐요. 첫 번째는요, 꼭지점 P, Q가 주어지고, 한 점, X1, Y1이 주어졌을 때의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2,3이고요. 마이너스 5,7을 지나는, 얘는 꼭지점입니다. 그리고 꼭지점하고 다른 한 점이 이렇게 주어졌을 상황이에요. 이러한 이차함수식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꼭지점에 대한 정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식, 어느 식? 이 식으로부터 식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꼭지점이니까 얘가 P값이고 얘가 Q값이니까 어디까지 쓸 수 있어요? y는 a의 x 얘 부호 반대로 들어가죠. 더하기 3까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얘 결정하라고 뭘 줬겠어? 2점 줬겠죠. 그렇죠? 그래서 7은 a에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의 제곱이니까 49가 되고요. 플러스 3이 돼요. 넘기면 49a가 4니까 a는 49분의 4가 되니까 따라서 i는 49분의 4 x-2의 제곱 플러스 3. 숫자 원래 이렇게 들어요. 선생님 그냥 만들어 쓰니까 그래요. 원래 숫자가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주어지진 않으나 선생님이 임의로 만들어 금방 즉석에서 만드니까 저런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에 대한 정보와 한 점이 주는 이유는 꼭지점이 이거 PQ의 값을 그냥 바로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 문제가 쉽다 어렵다? 쉽다. 그죠? 두 번째는요. 축의 방정식 x P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두 점의 값을 주는데 x1, y1, x2, y2와 같이 두 점을 줍니다. 축의 방정식은 일반형의 정보예요? 꼭 그 표준형의 정보예요?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에 무슨 좌표예요? x 좌표예요. 꼭지점에 x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부터 출발해요? 여기부터 출발해요? 여기부터 출발해요? 밑에 거부터 출발합니다. 꼭지점이 정보기 때문에 또 y는 그냥 예를 들어서 합시다. x 이퀄 3이 축의 방정식이고 5,8 마이너스 2,7과 같이 두 점이 주어졌습니다. 시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얘가 축의 방정식이면 얘가 꼭지점 x 좌표니까 x 이퀄 p예요 얘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 a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거 부호 반대대로 했으니까 플러스 p. 생각해보세요. 미지수 2개, 점 2개. 연립방정식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식 하나는 8은 여기 5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q고요. 또 다른 식 하나는요. 7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5a 플러스 q입니다. 무조건 뭐 사라져야 돼요? q 사라져야 되죠? 그래서 얘에서 얘 빼면 21a는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21분의 1 이렇게 찾아가요. 요거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q값 찾아져 안 찾아져? 찾아져. 지저분하죠? 몇 가지만 봅시다. 구할 수 있다는 건 확인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꼭지점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고 나면 표준형에서 찾아가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꼭지점의 정보가 주어지는 경우는 뭐냐면요.
최대, 최소의 정보가 주어지는 것도 꼭지점의 정보예요. 아래로 볼록했을 때 요점은 가장 아래로 내려온 점이니까 무슨 값? 최소값이에요. 위로 볼록일 때 요점은 가장 위로 올라가는 점이니까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이에요. 이 최대값, 최대값을 주어진다. x 이퀄 얼마일 때 최소값 얼마, 최대값 얼마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그러면 뭐에 대한 정보예요? 꼭지점에 대한 정보예요. x 이퀄 얼마일 때 최대값 얼마 뭐 이렇게 주어지면 그게 Q값이니까. 이해가죠? 근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 과정에서 잘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확인 1번, 확인 2번 빨리 한번 해보세요. 내용 확인 차원에서. 아주 깔끔하게 나오게 문제를 만들었죠? 그렇죠? 선생님들이 숫자 바꿔서 좀 문제 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조금만 바꾸면 숫자가 진짜 어려져 버리거든요. 대입하여 풀면 하면 여러분들 연립방정식 만들어서 풀어야 돼요. 아주 깔끔하게 나오고. 맞죠? 돼? 돼? 응? 어디에서 안 돼? 계산은 틀린 어디? 이 시간 나왔어요? 한 시간 나왔으면 10번, 10번만 여러분들 할 수 있을 텐데. 2학년 거 연립방정식 안 되는 건 대충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학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학년 거 그냥 기본을 깔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안 돼요?
돼요?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뒷페이지에 이제 158페이지. 똑같이 이차함수의 식을 구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다 뭐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요? 꼭지점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식 이때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세점인데 당연히 다른 세점이겠죠. 세점 x1, y1, x2, y2, y3와 같이 이런 식으로 세점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세점인데 요거는 특정한 형식이 주어졌죠? 원래는 봐봐요. 원래는 얘도 x3, y3 해가지고 여기까지 보면 a, b, c에 대한 식 3개가 나와서 미지수가 몇 개인? 3개인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이게 뭐 A급이나 뭐 최상위 수학이나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심한 수학으로 좀 넘어가면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뭐가 빠진다면 미지수가 2개보다 많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중상과정에서 여기가 미지수가 3개의 연립방정식이 나와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냐? 하나는 반드시 y절편인 저식에서 c값으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뭐부터 출발해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y3와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럼 어떤 문제예요? 좀 2개 집어넣고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여기 예제일본으로 그냥 합시다. 0,1 1,-1 1,1 이걸 지나는 이차함수 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줬어요? y절편의 형식을 띈 점이 하나 줬죠?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y절편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c는 1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1까지 찾아놓고 뭐 하나 집어넣고 또 하나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1, 여기 2라 하면 1일 때는 1,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은 a 더하기 b 더하기 1. 그래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여기 찾아놓고 두 번째 이거 집어넣으면요 1은 4a 더하기 2b 더하기 1이에요. 그럼 정리하면 4a 더하기 2b가 0이니까 2a 더하기 b가 0이에요. 그쵸? 그래서 2번식에서 1번식 빼면은요 a는 2고요 얘가 2면 b는 막 3이에요. 그쵸? 그래서 y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찾으면 돼요. 됐나요?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제 1번에 확인 1번 빨리 풀어보세요. 이 문제를 또 이런 식으로 줬네. 그거 풀지 맙시다. 그거 풀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밑에 거 설명하는 문제를 거기다 그냥 먼저 걸었네요. 자, 네 번째 이거 설명하면 그걸 풉시다. 이걸로 그냥 대체하세요. 그거는.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 지금 그 이차함수의 식을 구하는 문제의 유형을 1, 2, 3, 4가 쭉 분류해주고 걔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꼭지점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뭐부터? 표준형으로부터. 꼭지점에 대한 정보가 안 주어졌고 심지어 뭐가 주었어요? y절편에 대한 정보가 줬기 때문에 저 위의 식으로 풀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는요.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 그리고 x1, y1과 같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자, 어떤 특징이 있나 봐봐요. x절편 두 개고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그럼 여기서 x절편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봐봐요. x절편은 어떻게 보여요? Y 그렇죠. y가 0일 때 x 값이라는 의미인데요. 특히 2차 함수에서는 뭐예요? y에 0 집어넣고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에 무슨 근? 두 근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알파와 베타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퀄 0의 무엇이야? 두 근이야. 맞죠?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뭐를 세워? 2차식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 마이너스 3,0 하고 마이너스 8,4 뭐 이런 식으로 적다 칩시다. 이렇게 줬을 때 2차함수 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특징이 뭐예요? x절편? x절편? 한 점이네요. 그쵸? 그러면은 2와 마이너스 3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두 근이니까요. 얘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세우면 x제곱 x 해놓고 두 근에 합하면 마이너스 1인데 부호 바꿔서 들어가면 되고 1x로. 그쵸?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0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뭘 몰라요? A 값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야. A 값이 필요해요? 필요하죠. 우리는 뭘 모르는데 이런 2차함수의 식을 찾는 거기 때문에 2차의 개수가 1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서 y는 a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라는 식까지 이렇게 써볼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결정해요? 나머지 한 점으로 결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4는 지금 괜히 숫자 크게 했네요. 8분의 6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14니까 40a예요. a는 얼마?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y는 10분의 1에 10분의 1쓰고 전개합시다. x제곱 플러스 10분의 1 x 마이너스 5분의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얘가 그래서 확인 1번 지금 풀어보세요. 저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확인 1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수요일날 한 번 더 합시다. 일찍 5시 반에 일찍 오는 거잖아. 그것만 되면 되는 거잖아. 이번 주세요. 네. 이거 주세요. 14일. 우리 책이 마무리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책을 걷어야 되니까. 알지? 지원이 그때까지 막 도망다니는 거 아니야?
값이 약간 변형되어서 조건이 주어져도 이게 꼭지점의 정보가 주어진 걸로 유추가 되면 표준형부터 출발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진도는 지금 다 나갔고요. 유형을 좀 해줄 수 있는 거 좀 해줄까요? 시간이 없는 대로. 153페이지에 유형 3번 보면은요. 153의 유형 3번.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가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이동한 건데 거기서 더 이동하면 어떡할 건데? 라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3페이지에 유형 3번입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고요. y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한 거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어떻게 이동하면 얘가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건데, 맞아. 그러면 이동에 간 얘는 표준형이 아니고 얘는 표준형이니까 얘만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어때요? 얘의 꼭지점이 얘를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면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시각각 그냥 따지든가. 그럼 y는 x-2의 제곱이고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표준형 앵간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려면 1만큼 더 뺐으니까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하면 되고요. 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y축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면 돼요. 맞나요? 그래서 누가 m이고 누가 n이에요? 얘가 m이고요. 얘가 n이에요. 따라서 m 플러스 n은 1 더하기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상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유형 6번 한번 볼까요? 뭐 다 하기에는 그래요. 그냥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배운 지금 이거 문제를 풀 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뭐 연산을 어떻게 찾아야지 할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설명해 준 내용 그리고 앞에 있는 개념 내용 다 섞어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돼요. 개념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 풀겠다? 시간 더럽게 오래 걸리고 문제도 안 풀립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개념과 매치되는 문제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개념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모르겠으면 봐가면서 하면 돼요. 유형 6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꼭지점에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ABC의 넓이를 구하였는데요. 요거의 x좌표 어떻게 찾을까요? y가 0일 때 x값인 x절편이야. 그쵸?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잠깐만요. 마이너스 x제곱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고요. 얘를 5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점은 5니까요. 작은 얘가 마이너스 1,0, 큰 얘가 5,0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3번 BC는요. 길이가 얼마예요? 5 빼기 5 빼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6이 되겠죠? 이게 밑변입니다. 밑변의 길이에요. 두 번째 높이는요. 꼭지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고 플러스 4 마이너스 4야.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요거 곱해서 나가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플러스 9예요. 그래서 2,9입니다. 여기. 맞죠? 그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된 요 길이가 얼마인 거나 9인 거라고 여기 보니까. 그쵸?
여기서 높이가 얼마야? 9예요.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일변으로 높이 9 더하기 1 여기서 3고 27 제곱센티미터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단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찾아가면 돼요. 그 다음에 160페이지 유형 1번 문제입니다. 여기가 은근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짧게 설명하고 뭐 문제 풀고 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유형 1번 문제입니다.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꼭지점이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2,6과 같은 한 점이 주어졌대요. 자, 얘는 무슨 형태 줬어요? 일반형으로 줬는데 정보는 뭘로 줬어? 꼭지점으로 줬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얘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꼭지점에 대한 정보가 줬으면 무조건 표준형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y는 a에 x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2와 같이 하고 요거 집어넣어서 a 다시 4와 같이 하고 요거 집어넣어서 6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a 플러스 4에서 a가 2 그래서 y는 2에 x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4와 같이 쓴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 형태로 만들어 가야지. 그치? 그래서 두 번째 y는 2배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4에서 전개하면 2배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얘가 a, 얘가 b, 얘가 c와 같이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게 주어진 이런 식의 속지 마라. 왜? 저거가 아니라 무조건 정보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나머지는 해보고 수요일 날 같은 시간에 그냥 합시다.